오늘은 PPI를 비롯한 지표 덕분에 증시가 선방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PPI 결과 다들 보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헤드라인 기준 0.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PPI는 보합이었습니다. 0.0% 상승, 변동치 없음. 시장에서는 0.2% 상승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장기물 금리 보시면 지표가 나온 직후 이 10년물 금리 빠르게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 올라갔고, 그리고 증시도 오늘 나온 이 숫자가 굉장히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물가 부담을 다시 주는 정도도 아니고, 너무 낮아서 침체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딱 금리 인하 과실을 따먹으면서 증시 올리기에 적당한 숫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오늘 주요 증시 지표 보시면은 나스닥이 2.43% 오르고, 러셀 2000 요새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61% 반등했고, 다우지수 올랐고, S&P 500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해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의 모순은 있죠. 이 같은 지표를 가지고 채권 시장도 환호하고 증시도 환호하고, 이건 좀 이 같은 지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채권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약간은 좀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효과도 있었겠지만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침체 가능성을 조금 반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튼 오늘 증시와 이 채권 시장은 다 자기 좋은 것만 유료하게 반영하면서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크게 오른 점도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자영업자들이 경기를 보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전월 대비 2.2% 상승한 93.7로 집계가 돼서 2022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게 아주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이런 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당장 침체 시나리오를 발동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숫자에 오늘 시장은, 특히 위험자산은 크게 환영을 했는데, 아까 증시 보여드렸고, 무엇보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다는 것은 다시 이 위험자산 랠리, 빅테크 랠리가 지속될지 모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이 벌어진 상황과 반대되는 의견도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 의견 가져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소속의 낸시 라자르 의견 가져와 봤는데, 이분은 사실 최근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하지만 또 오늘 이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 듣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분 인터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장이 좋으면 좀 이 안 좋게 얘기하는 분 얘기 가져오고, 장이 또 안 좋으면 톱니같이 좋게 얘기하는 분 얘기를 가져오는 게 그동안 저희 코너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 뭐냐?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들이 이익 압박을 받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들어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이익 압박, 이익을 더 못 내는 것에 대한 압박을 얘기하는 걸로 들을 수 있었고, 3분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매그니피션트 6를 제외하면 이미 기업들이 이익률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결국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해고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소비 지출 둔화 연결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전형적인 침체 사이클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DP가 1% 정도 감소할 것이고 실업률은 250bp 오르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사이클에 따라서 해고를 늘리게 되면 결국 연말까지 실업률은 높게는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침체라는 게 사실 지금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논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GDP 나와봐도 3분기가 2.9% 성장이라는데 침체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취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 10분기 지나서 경제가 침체로 접어드는데, 지금 마침 이번 3분기가 10분기째다. 그래서 결국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지연된 효과, 이게 더욱 효력을 발휘하면서 침체로 몰고 갈 것으로 보고, 결국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그 경제 데이터, 딴 걸 보지 말고 기업 데이터 봐야 된다. 기업들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이 홈디포 얘기를 합니다. 홈디포가 아무래도 소매 유통기업이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 같죠?
홈디포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래 이 지난 예측 때는 올해 매출, 연간 매출이 1%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이 예측치를 더 하향 조정해서 3,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매출이 줄어든다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 홈디포 CF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택 건설업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단순히 이자 내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구매를 미루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 자체가 커져서 이 구매 의사결정 자체를 미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향후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홈디포도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다들 침체는 아니냐. 다 자기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주장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일 이 증시도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서 널뛰기 하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도 지금 상반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최근 나오는 데이터는 누구의 우위다? 해리스의 우위다.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최근 상당히 이기는 걸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해리스가 이기는 데이터예요. 47대 44. 근데 세부 데이터 나와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미국도 양극합니다. 보세요. 저번 선거에서 바이든 찍은 사람은 거의 90% 해리스고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찍은 사람도 역시 90% 트럼프입니다. 결국 이 집토끼를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불러오느냐 그리고 요 얇아 보이는 중도층을 한 표라도 누가 더 끌고 오느냐 이 싸움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 승리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게 이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미미하고요. 또 간만에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CNBC 조사인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48이고 해리스가 46이라서 트럼프의 우위로 나온 조사였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다시 이기는 것으로 나온 그런 데이터라서 제목도 이렇게 뽑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머스크와 인터뷰에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미 바이든 이겼는데 해리스랑 또 싸워야 된다.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은 못하지만 트럼프 역시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긴장된 상황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월걸부가 팔로우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